자존감이 자꾸 낮아지는 이유. 스스로를 믿지 못하는 순간 세상이 나를 더 흔들기 시작합니다. 비교와 기준 사이에서 무너지는 나. 어쩌면 당신도 그런 하루를 보낸 적이 있을 겁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거울 속 내가 유난히 초라해 보이고 별일도 없었는데 자꾸만 눈치가 보이고 말수가 줄어들고 머릿속에선 계속 같은 말만 반복되죠.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걸까? 왜 나만 이런 걸까? 참 이상하죠.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의 한마디 혹은 SNS 속 누군가의 삶 하나에 순식간에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들으신다면 왜 우리의 자존감이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워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실 겁니다. 자존감은 단단하지 않습니다. 원래부터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자존감이란 건 한번 세워놓으면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 콘크리트 같은 것이라고요. 하지만 자존감은 아주 부드럽고 예민하며 무심한 말 한 줄에도 금이 가는 유리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모두의 자존감은 매일매일 흔들립니다. 다만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림을 알아채고 다독이고 어떤 사람은 그 흔들림에 휘청이며 무너지는 것뿐이죠. 기준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기준 속에 살아갑니다. 예뻐야 하고, 성격도 좋아야 하고, 사회성도 있어야 하며, 돈도 벌어야 하고, 연애도 잘해야 하고, 건강해야 하고, 또 SNS에 올릴 행복한 일상도 챙겨야 하죠. 그 모든 걸 충족시키는 사람은 없는데도 우리는 매일 그런 기준들 사이에서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예쁘지 않을까? 왜 나는 저 친구처럼 말 한마디로 분위기를 띄우지 못할까? 왜 나만 이렇게 뒤처진 것 같지? 이 기준들이 곧 자존감을 깎는 칼날이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채점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는 감각이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와의 비교는 끝이 없습니다. 비교는 자연스러운 본능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비교에 끝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한 대학생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번에 장학금 받았어요. 근데요, 그것도 딱 0.1점 차이로 1등 놓쳤어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야 하는데 너무 별로였어요. 놀랍지 않으세요?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 목표를 세우고 그 목표를 달성해도 그 위에 있는 사람과 또다시 비교합니다. 그리고 그 비교는 늘 나를 낮추는 방식으로 작동하죠.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좀 더 해야 해. 나는 이 정도론 안 돼. 그 말들이 매일 마음속을 맴돌면 스스로를 믿는 힘은 조금씩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뿌리가 약한 자존감의 특징. 진짜 자존감은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예요. 나는 평범해도 괜찮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다. 나는 남보다 느려도 괜찮다. 이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비로소 자존감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반대의 방향으로 훈련되어 왔죠. 성적표, 스펙 칭찬, SNS, 좋아요, 수, 외부로부터의 평가가 곧 나의 가치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누가 나를 좋게 보지 않으면 스스로도 나를 못 믿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는 타인의 눈을 통해 나를 바라보는데 익숙해진 걸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기 쉬운 5가지 상황. 첫째, 실패를 반복했을 때. 둘째, 주변 사람들이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할 때.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이 지나치게 많거나 적을 때. 넷째, SNS나 주변과의 비교에 너무 자주 노출될 때. 다섯째, 어릴 때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자란 경우. 이런 상황은 마치 자존감의 바닥을 한 겹씩 깎아냅니다. 처음엔 티도 안 나죠. 하지만 어느 날 문득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자신감 없는 눈빛으로 거울을 보게 되고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두려워집니다. 자존감은 감정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혼자서 키우는 감정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존감은 대부분 사람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관계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말은 누군가로부터 넌 괜찮아 보여라는 신호를 받을 때 비로소 나도 그렇게 믿게 되는 거죠. 즉,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뿐 아니라 내가 나를 보는 눈을 누가 길러줬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유독 어린 시절
아무도 괜찮아라고 말해주지 않았던 흔적이 많습니다. 내가 싫은 게 아니라 남이 무서운 겁니다. 자존감이 낮아질수록 사람들은 자신을 싫어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스스로를 싫어해서 그런 걸까요? 많은 경우 남이 나를 싫어할까봐 두려운 마음이 내가 나를 미워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청취자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자신감이 없어서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 못해요. 그래서 자꾸 움츠러들고 결국 제가 싫어져요. 이 경우 핵심은 자기 혐오가 아닙니다. 그저 거절이 두렵고 부끄러움이 크고 사람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불안한 겁니다. 그 불안을 견디지 못해 차라리 스스로를 미리 낮춰버리는 거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방어선을 쳐놓고 나면 덜 아플 것 같아서요. 자존감을 지키는 건 결국 나의 선택입니다. 이쯤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스스로를 괜찮다고 느끼는 순간은 언제였나요? 반대로 내가 초라해졌다고 느낀 순간은 어떤 날이었나요? 그 두 순간의 차이를 떠올려 보세요. 어쩌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아니라 누구와 있었는지, 어떤 말을 들었는지가 더 중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자존감은 성격이 아니라 환경이 만듭니다. 그리고 그 환경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어떤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지, 무엇을 보며 살아가는지, 내가 나에게 어떤 말을 건네는지에 따라 자존감은 흔들릴 수도 다시 일어설 수도 있습니다.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오늘의 첫걸음. 지금 이 글을 여기까지 읽어오셨다면 당신은 이미 마음속에 질문 하나를 품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내 자존감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 정답은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단 한 발짝만 나아가는 것. 스스로를 채점하지 말고 그저 하루를 잘 버틴 나에게 고생했어 라고 말해주는 것.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당신의 자존감을 다시 당신 손으로 세워가는 과정이 됩니다. 그리고 아직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존감이 왜 낮아지는지 그 구조와 흐름을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은 아닙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외부의 인정 없이도 자존감을 지키는 구체적인 훈련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오늘 이 말만 기억해 주세요. 자존감은 잘하는 내가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의 나에게 말을 걸어주는 사람에게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사람이 오늘 당신이길 바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하루의 끝에서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오늘도 잘 버텼어 한마디 건네보세요. 인정받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누군가가 나를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고 싶다. 내 인생인데 왜 남이 판정하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누군가의 눈치를 봅니다. 친구의 말투, 동료의 표정, 상사의 말 한마디. 그 안에 숨은 의미를 읽어내려야 했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괜찮아 보였어. 그거 진짜 잘했더라. 요즘 너 분위기 좋아졌어. 이런 말 한마디가 기분을 살리고 하루를 바꿔놓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거 좀 이상한데 너 요즘 왜 그래? 이런 말 한 줄에 온 마음이 꺾여버리기도 하죠. 그런데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정은 외부에서 주는 것이지만 자존감은 내부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 중독, 자존감 결핍의 또 다른 이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놓고도 누가 알아봐 주지 않으면 허무해지는 감정. SNS에 글 하나 올리고 좋아요 수를 보며 기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일. 내가 잘한 건데도 누가 그걸 봐주지 않으면 괜히 초라해지고 후회되는 마음. 이건 단순히 칭찬을 좋아하는 성향이 아닙니다. 인정 중독이라는 마음의 흐름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을 통해 확인하려는 심리 상태. 즉, 내 존재의 무게를 내가 아닌 남의 눈으로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오래되면 자존감은 타인의 인정 여부에 따라 마치 주식 그래프처럼 출렁이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무너지는 사람들, 이런 분들 많습니다. 바쁠 땐 멀쩡해요. 일할 땐 활기차고, 친구들과 있을 땐 잘 웃고. 그런데 이상하게 혼자만의 시간이 생기면 기운이 쭉 빠집니다. 왠지 모르게 공허하고 쓸쓸하고 무가치하게 느껴지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혼자 있을 때 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가 대부분 부정적이기 때문입니다. 아, 진짜 나 왜 이러지? 그때 그 말은 하지 말걸. 아무리 해봐야 뭐가 바뀌겠어. 혼자 있는 시간은
내면의 목소리를 마주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이 늘 나를 깎아내리고 있다면 그 순간 자존감은 더 깊이 가라앉게 됩니다. 내면의 말투를 바꾸는 훈련. 자존감을 지키는 첫 번째 연습은 내면의 말투를 바꾸는 것입니다. 사람은 타인의 말보다 스스로에게 하는 말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당신이 오늘 실수한 일이 있다면 당신은 지금 어떤 말을 자신에게 하고 계신가요? 아, 또 이 모양이야. 진짜 왜 이렇게 못하냐? 혹은 좀 아쉽긴 했지만 그 상황에선 최선을 다했어. 두 문장 중 어느 쪽이 당신의 내면에 더 자주 등장하나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자신을 칭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관대하게 말하는 사람입니다. 실수해도 인정하고 부족해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말 한마디가 혼자 있을 때 무너지지 않는 힘이 되어줍니다. 나 스스로 인정하기는 의외로 훈련이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오히려 자만하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오해입니다. 자존감과 자만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만은 비교에서 시작되고 자존감은 수용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너보다 잘났어라는 말은 자만이고 나는 부족해도 괜찮아는 자존감입니다. 즉, 진짜 자존감은 스스로에게 실망했을 때조차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힘입니다. 그리고 이건 타고나는 게 아니라 반복되는 자기 수용의 연습으로 만들어지는 태도입니다. 하루에 한 번 내가 오늘 해낸 일 하나를 고르고 그걸 소리내어 인정해 보세요. 오늘은 힘들었지만 결국 다 마쳤잖아.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나를 안다. 이 문장이 자꾸 입에 붙기 시작하면 당신은 이미 바깥의 칭찬 없이도 단단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사람은 결국 누가 곁에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도 영향을 받습니다. 특히 나를 대하는 사람의 태도는 그대로 내가 나를 대하는 방식이 되죠. 어릴 적 늘 비교당했던 사람은 성인이 되어서도 스스로를 비교합니다. 칭찬보다 지적을 많이 듣고 자란 사람은 스스로를 바라볼 때도 계속해서 부족한 점만 찾습니다. 그래서 자존감을 지키려면 그 어떤 조언보다도 먼저 누가 곁에 있는가를 점검해야 합니다. 당신을 자주 비꼬거나 불필요한 충고를 늘어놓거나 성장을 핑계로 상처 주는 사람과 계속 함께 있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조용히 들어주고 당신의 있는 그대로를 봐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면 당신은 조금씩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내가 나의 팬이 돼야 합니다. 세상에 내 편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혼자 버티는 느낌이 들고 내가 애써온 걸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다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 순간 꼭 기억해 주세요. 당신이 당신의 팬이 되어주는 순간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봐주지 않더라도 나는 내 노력을 안다는 사실. 그게 가장 강력한 자존감의 시작입니다. 자존감은 결과가 아닌 관계의 방식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자존감을 가장 잃었나요? 그리고 어떤 관계에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했나요? 사실 자존감을 잃는 순간에는 늘 결과보다 관계가 더 큰 영향을 끼칩니다. 일이 잘 안 풀려도 누군가 그래도 잘 버텼다는 말을 건네주면 마음이 회복되죠. 반대로 아무리 성과가 있어도 옆에서 계속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다면 마음은 곧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세요. 자존감을 지키는 일은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스스로와 관계 맺는 방식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바꿔야 할 단 하나의 문장. 이제 하나만 바꿔보세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든 간에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그래도 나니까 여기까지 온 거야. 이 말 하나로도 당신은 조금 더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게 됩니다. 나는 누가 뭐라 해도 괜찮은 사람이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하루에 한 번, 오늘 내가 잘한 일 한 가지를 기록해 보세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알아줄 수 있습니다. 비교하지 않아도 괜찮은 나. 남과 다른 건 모자란 게 아니라 그냥 나답다는 뜻입니다. 비교는 피할 수 없지만 빠져들 순 없습니다. 비교하지 말라고 말하는 건 쉬운 일이죠. 하지만 살아가는 동안 비교 없이 산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SNS만 켜도 누군가는 여행을 가고, 누군가는 자격증을 따고, 누군가는 연애를 시작하고, 누군가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그 모든 장면들이 내 일상 위로 겹쳐질 때
자꾸만 나는 왜 이렇게 제자리일까라는 생각이 스며듭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비교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비교에 빠져들지 않는 연습입니다. 비교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비교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상향 비교와 하향 비교. 상향 비교는 나보다 더 잘난 사람과 비교하는 것. 하향 비교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을 보며 안도하는 것. 문제는 상향 비교는 나를 초라하게 만들고 하향 비교는 나를 교만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두 비교 모두 결국 자존감을 흔들리게 만든다는 공통점이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남과 비교하는 대신 어제의 나와 비교합니다. 나는 지금 조금이라도 성장했는가? 어제보다 단 1%라도 괜찮은 선택을 했는가? 이 기준이 생기면 다른 사람의 속도가 눈에 덜 밟히기 시작합니다. 남의 속도에 나를 억지로 맞추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비교에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속도 때문입니다. 같이 시작한 친구가 먼저 성공했을 때, 동기 중 한 명이 먼저 승진했을 때, 나보다 어린 사람이 이미 나보다 앞서 있을 때, 이럴 때 우리는 나는 뒤처졌구나 라고 느끼죠. 하지만요, 인생은 경주가 아닙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장애물도 다르고 그 사람이 뛴 코스와 내가 걷는 길은 전혀 다릅니다. 어쩌면 나는 더 험한 길을 걷고 있을 수도 있고 지금은 비탈길이라 느릴 뿐 곧 평탄한 길이 올 수도 있습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 길이 나에게 맞는 길인지 그걸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자존감을 갉아먹는 관계는 멀어져도 됩니다. 사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중에서도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관계는 유독 오래 남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사람들, 늘 너는 그게 문제야 라고 말하는 사람, 괜찮다고 해도 그래도 넌 부족해라고 덧붙이는 사람, 너를 걱정한다며 사실 넌 이래서 안 돼라고 말하는 사람. 이들은 사랑이나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비난과 평가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자꾸 들으면 결국엔 스스로를 그 프레임에 가두게 됩니다. 나는 원래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뭘 해도 잘 안 되잖아. 그 사람이 말한 게 다 맞을지도 몰라. 이렇게 말입니다. 관계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우리는 착해서 아니면 외로워서 자꾸 불편한 사람들과의 관계도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관계든 당신의 자존감을 해치는 순간 그건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정리해야 할 짐입니다. 모든 사람을 좋아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관계만 남겨도 삶은 훨씬 더 단단해집니다. 자존감을 지키는 말버릇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주 하는 말대로 변해갑니다. 특히 스스로에게 자주 쓰는 말버릇은 생각보다 훨씬 큰 영향을 끼칩니다. 예를 들어, 나는 원래 안 돼. 난 항상 이래. 역시 나는 부족해. 이런 말은 자존감에 아주 치명적입니다. 스스로를 실패하는 사람으로 규정짓는 말들이니까요. 반대로, 그래도 난 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번엔 좀 아쉬웠지만 괜찮아. 지금은 과정 중이야. 이런 말들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게 만들고 한 번의 실수로 나 전체를 부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습관. 그들은 결과보다 과정을 말합니다. 이번에 1등 했어 보다는 준비하면서 나 자신을 많이 알게 됐어. 그들은 실수했을 때 자신을 벌주지 않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가 아니라 그때는 그럴 수 있었지. 그들은 비교에 지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남을 볼 시간에 자신에게 집중하는 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들은 타인보다 자기 마음과의 관계를 더 신경 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 불필요한 비교와 상처 주는 관계를 스스로 줄여나갑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누구에게 맡겨져 있나요? 혹시 지금 당신의 자존감이 누군가의 손에 쥐어져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이 기분 좋게 말해주면 나도 살 것 같고 그 사람이 차갑게 굴면 하루 종일 무너지고 그건 너무 위태로운 구조입니다. 당신의 자존감은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손에 있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고 당신만은 당신 편이어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지금의 나도 괜찮아. 비교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해. 남의 속도와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걷고 있어. 이 말들을 매일 조금씩 스스로에게 속삭이듯 말해보세요. 당신의 마음은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오늘 하루 동안
남과 비교하게 된 순간이 있었다면 그걸 하나 적어보세요. 그리고 나는 그 사람과 다른 길을 걷고 있다는 문장을 곁에 써보세요. 자존감은 애쓰지 않아야 올라간다. 나를 높이려는 애쓰는 마음이 오히려 나를 더 초라하게 만든다. 자존감을 빨리 높이려고 하면 망가지는 이유, 이런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자존감을 키우겠다고 책을 수십 권 읽고 자기계발 강연을 들으며 하루에도 몇 번씩 다짐을 되뇌는 사람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누구보다 멋져. 나는 나를 사랑해. 그런데 그 말들을 반복할수록 더 공허해지고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해지고 조금만 실수해도 자괴감이 몰려옵니다. 왜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의 나를 수용하지 않은 채 더 나은 나로 빨리 올라가려 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만 자꾸 만들려고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착각합니다. 자존감이란 건 스스로를 멋지다고 믿는 것이라 여기죠. 그래서 SNS에 멋진 글을 올리고 칭찬받을 행동만 하려고 했습니다.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무조건 밝고 긍정적인 척을 하려 하죠. 하지만 진짜 자존감은 그 반대입니다. 못난 내 모습, 부끄러운 내 마음, 게으르고 불안한 내 감정까지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의 본질입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가 아니라 나는 괜찮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다. 이 마음이 자리를 잡아야 비로소 자존감은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나를 외면하면 자존감은 자랍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요즘 너무 무기력한데 자존감 높이려고 더 열심히 살아보려니까 오히려 숨이 막혀요. 맞는 말입니다. 우리는 자존감을 높이려다가 더 깊은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건 자존감을 만들어야 하는 것으로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은 만드는 게 아니라 무너진 나를 그대로 앉혀두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내가 아무것도 못했더라도, 심지어 하루 종일 누워만 있었더라도 그 자체로도 괜찮다고 말해주는 것. 그게 자존감의 씨앗입니다. 자존감은 자기 기록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하나 제안해 드릴게요. 하루 3분만 시간을 내서 다음 세 문장을 써보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해낸 아주 사소한 일, 오늘 느낀 솔직한 감정, 오늘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한마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오늘은 아침에 이불을 개고 나왔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누군가에게 들키기 싫었다. 버티느라 수고했다. 이 기록은 누구에게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당신 스스로, 당신을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이 작은 기록들이 쌓이면 당신은 남이 아닌 내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 순간 당신의 자존감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자존감이 무너졌을 땐 행동보다 멈춤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이 떨어질 때 사람들은 대개 행동으로 회복하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해야겠다. 책을 더 읽어야겠다. 목표를 세우고 성취하자. 이런 다짐은 분명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그 다짐마저도 지금의 나는 안 되니까 새로운 내가 되어야 해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면 그건 다시 한번 지금의 나에 대한 거부가 됩니다. 그럴 때는 움직이기보다 잠시 멈추는 용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은 내가 무기력하다는 걸 그냥 인정해보기.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고 말해보기. 누군가의 속도가 아닌 내 호흡대로 걷는 연습. 이런 정지 버튼이 자존감을 지키는 가장 큰 루틴이 될 수 있습니다. 스스로와 친해지는 작은 루틴.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나를 다정하게 바라보는 루틴을 만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루틴입니다. 저녁 9시에 5분간 조용히 나만의 음악을 듣기. 하루에 한 번 거울 보며 수고했어 라고 말해주기. 하루 10분 핸드폰 없이 창밖 바라보기. 이런 루틴은 아무 의미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행위들은 나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긴다는 무언의 선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할 땐 그 사람에게 시간을 쓰고 신경을 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시간을 들이고 의식적으로 마음을 향해 가요. 비로소 마음은 반응하게 됩니다. 자존감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말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당신은 하루를 마치며 어떤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실 건가요? 오늘도 또 제대로 못했네.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내일은 제발 좀 잘해보자. 이런 말들이 자꾸 쌓이면 당신의 마음은 자신을 회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많이 지쳤어도 여기까지 온 내가 대단해. 완벽하지 않아도 나는 나를 지킬 거야. 내가 나를 믿어주면 언젠간 다시 나아갈 수 있어. 이 말들이
습관처럼 입에 붙기 시작하면 당신은 더 이상 괜찮은 척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조급함은 자존감을 밀어내고 기다림은 자존감을 키웁니다. 자존감은 하루아침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건 마치 햇살에 조금씩 말라가는 빨래처럼 티 안 나게 천천히 마르는 일입니다. 그러니 조급해하지 마세요. 왜 아직도 나는 이 모양일까라는 말은 당신의 마음에 다시 무게를 더할 뿐입니다. 자존감은 높이려는 마음이 아니라 내버려두는 용기에서 자랍니다. 불안한 마음도 모자란 나도 조금은 부족한 오늘도 그냥 그래도 괜찮다고 가만히 놓아둘 줄 아는 사람이 결국 단단해집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하루를 마치기 전 거울을 보고 단 한마디만 해주세요. 오늘의 나도 괜찮다. 그 말 한 줄이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인정 없이도 단단한 사람들의 마음 습관. 다 안다고 해서 흔들리지 않고 다 몰라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 사람들 반응에 따라 내 기분이 바뀐다면 오늘 하루 동안 당신 기분은 몇 번이나 흔들렸나요? 누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아서, 답장이 늦게 와서, 회의 시간에 내 의견이 묵살된 것 같아서, 혹은 SNS에 올린 글에 반응이 없어서. 그럴 때면 마음이 푹 꺼지고 혼잣말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괜히 그 말했나? 내가 좀 오버했나? 역시 나는 별로인가 봐. 이처럼 우리는 타인의 반응을 통해 내 존재를 가늠하려는 습관에 오래도록 물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구조에선 절대 단단해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반응은 절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이 모든 불안의 시작. 인간관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좋아 보이기 위해 나를 과장하는 것입니다. 표정을 만들고 분위기를 띄우고 할 말보다 좋아할 말을 골라 하게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맞춘 나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타인의 인정 없이는 하루도 편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나를 어떻게 봤을까? 혹시 내가 무례했던 건 아닐까? 다음엔 더 괜찮아 보이게 말해야지.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매일 조금씩 나의 중심을 잃어갑니다. 중심이 단단한 사람은 무엇이 다를까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 즉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사람들은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 타인의 반응보다 자신의 의도를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내가 무례하려고 한 게 아니었으면 됐어. 나는 충분히 진심이었으니 괜찮아. 그들은 누군가 오해하거나 실망해도 스스로의 마음을 먼저 들여다봅니다. 상대의 감정은 존중하지만 자신의 마음을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둘째,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아무리 배려하고 잘해도 싫어할 사람은 싫어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끝까지 이해하지 않는다는 걸. 그래서 무리하게 착한 사람이 되려 하지 않고 그저 내가 해줄 수 있는 만큼만 잘하려 합니다. 셋째, 감정을 해석하지 않고 흐르게 둡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내가 이상한가? 라고 자책하기보다 오늘은 마음이 좀 흐려졌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감정은 해석이 아니라 수용의 대상이라는 걸 아는 거죠. 진짜 중심은 나만의 기준에서 나온다. 다른 사람들의 말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안에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요. 어떤 사람은 조용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활발한 걸 좋아하죠. 문제는 우리는 그 기준들을 모두 맞추려 하고 그러다 보면 결국 아무 기준도 지키지 못한 채 자신을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나만의 판단 기준을 갖는 겁니다. 나는 어떤 말이 예의라고 생각하는지, 나는 어떤 관계를 건강하다고 보는지, 나는 어떤 태도를 나답다고 느끼는지, 이 질문들을 차곡차곡 쌓다 보면 그 누구의 반응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내적 기준이 만들어집니다. 누구도 나를 완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가장 흔한 착각 중 하나는 이 사람은 내 진심을 몰라줘서 상처받았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나를 완벽히 이해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그 말을 했는지, 그날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내 행동 속에 어떤 배려가 숨어 있었는지, 그 모든 걸 상대가 정확히 이해해 주길 바라는 건 사실 너무 큰 기대일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몰라도 괜찮다. 그건 내가 알고 있으니 충분하다. 이 말이 익숙해질수록 마음은 훨씬 편해지고 남의 해석에도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내가 나를 감싸주면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등을 돌려도 내가 나를 감싸줄 수 있다면 자존감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순간 최선을 다했어. 그건 나의 진심이었어.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아. 나는 나를 알아. 이런 말들이 하루의 끝에서 나를 살립니다. 타인이 나를 인정해 줄 때만 안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확인을 구할 줄 아는 사람이 결국 오래 단단하게 살아갑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중심 잡는 사람의 태도. 정리하자면 이들은 다음과 같은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응보다 의도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다정하지만 모두에게 맞추지 않습니다. 감정은 설명하기보다 흘려보냅니다. 비난이 들어올 때 내 기준을 먼저 돌아봅니다. 이해받지 못해도 스스로를 오해하지 않습니다. 이 태도들은 오늘부터 연습할 수 있는 것들이며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부터 당신에게도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중심을 잡는 건 거절의 용기에서 시작된다.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누군가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비난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선택이 당신의 내면을 지키기 위한 결정이라면 조금은 외면을 감수하더라도 기꺼이 지켜야 할 중심입니다. 거절은 외면이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경계입니다. 그 선을 긋는 용기에서 진짜 자존감이 자랍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하루에 한 번 내 선택에 대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이건 남의 기대를 따른 걸까? 아니면 진짜 내 마음에서 나온 결정일까? 이 질문 하나가 당신을 중심으로 돌려 세울 수 있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잘하고 있을 때만 나를 사랑한다면 그건 조건부 자존감입니다. 나는 왜 늘 부족할까? 라는 질문이 당신을 망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며 드는 생각이 이렇다면 당신은 이미 자존감의 작은 균열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제대로 못한 것 같아. 이건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다른 사람은 잘만 해내던데 나는 왜 항상 이 모양이지? 문제는 이런 질문들이 성장을 위한 반성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존재를 흔드는 습관적인 자책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특히 완벽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자신에게 더 가혹해지고 작은 실수조차도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계기로 만들어버리죠. 완벽주의는 자존감을 가장 조용히 갉아먹는 괴물. 완벽주의는 단순히 잘하려는 태도가 아닙니다. 그건 완벽하지 않으면 나는 무가치하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실패하면 어쩌지라는 불안이 따라오고 이미 하고 있는 일도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아쉬움이 그림자처럼 남죠. 이런 상태에서는 무엇을 이뤄도 만족이 없고 칭찬을 들어도 기분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자존감은 성과에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도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당신은 잘할 때만 소중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착한 아이, 공부 잘하는 아이, 말 잘 듣는 아이로 칭찬을 받아왔습니다. 즉, 잘했을 때만 인정받는 구조 안에서 성장해왔죠. 그래서 무의식 속엔 내가 뭔가를 잘해야, 그래야 사랑받고 존재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자리 잡게 됩니다.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내가 지쳐있을 때도, 실수했을 때도, 모두가 등을 돌렸을 때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진짜 자존감 아닐까요? 실수에도 무너지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점.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라고 실수를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실수했을 때 스스로를 공격하지 않는 태도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실수야. 다음엔 더 나아질 수 있어. 이것마저도 내가 배워가는 과정이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실수는 성장의 일부입니다. 그걸 나 전체의 결함으로 해석하지 않는 태도. 그게 자존감의 핵심입니다. 자존감은 평균의 날에서 자랍니다. 우리는 인생의 몇몇 반짝이는 순간만을 기억합니다. 합격했던 날, 누군가에게 칭찬받은 날, 특별한 여행, 성공적인 발표. 하지만 우리의 삶 대부분은 그저 그런 평범한 하루들의 연속이죠. 그래서 자존감도 평균의 날들 속에서 자랍니다. 잘 나가지 않아도,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뭔가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나는 오늘도 나를 존중하며 살았어. 크게 흔들리지 않고 나답게 살아냈어. 이런 날들이 쌓여야 단단한 마음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잘하려는 마음보다 괜찮다고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한 청취자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실수만 하면 모든 게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사람들도 날 우습게 볼까봐 자꾸 더 조심하고
그래서 더 긴장하게 되고 결국 또 실수해요. 이건 악순환입니다.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오히려 더 많은 실수를 불러오죠. 이럴 땐 정반대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나는 실수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내가 치는 이 한 번의 실수로 줄어들지 않아. 이 믿음을 마음속에 새기면 신기하게도 오히려 더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고 실수조차도 회복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완벽하지 않은 나를 끌어안는 법. 하나 연습해 볼까요? 지금부터 아래 문장을 소리내어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완벽하지 않아도 사람들과 관계 맺을 수 있어. 내가 틀려도 내 존재 자체는 틀리지 않았어. 이 말들을 자주 반복하면 머리는 아니라고 해도 마음은 조금씩 설득당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훈련입니다. 자존감은 인식의 변화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 몸에 밴 태도입니다. 당신이 실수해도 괜찮다고 말해줄 사람 혹시 떠오르시나요? 당신이 실수했을 때 그래도 괜찮아 라고 말해줬던 사람 그 한마디가 얼마나 마음을 붙잡아줬는지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말을 이제는 스스로에게 해줘야 합니다. 괜찮아. 다 잘하려고 했었잖아. 이것도 지나갈 거야. 다음번엔 더 잘할 수 있어. 그 말은 다른 누구보다도 당신 입에서 나올 때 가장 큰 힘을 가집니다. 무너지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더라도 일어나는 사람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때론 실수도 하고 모든 걸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날도 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을 지나오고도 여전히 내가 내 편이 되어준다면 그 사람은 결코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자존감이란 다 괜찮을 때 내가 아니라 다 틀어진 상황에서도 나를 안아주는 내가 존재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오늘 하루 중 실수하거나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었다면 그 순간에 나에게 편지를 쓰듯 한 문장을 남겨보세요. 예, 그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어. 잘 버텼다. 경계를 지키는 말에는 자존감이 묻어납니다. 거절에도 예의가 있고 침묵에도 존중이 있습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집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누군가의 질문에 너무 길게 설명하거나 오해받을까봐 괜히 부연 설명을 덧붙이고 상대가 불편해할까봐 말투를 바꾸고 심지어 아니에요. 그냥 요라는 말로 끝내는 경우까지. 그런 순간이 반복된다면 당신은 지금 내 마음의 경계를 지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을 때 사람은 본능적으로 상대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를 강화합니다. 그게 바로 불필요하게 많은 말, 필요 이상으로 친절한 반응, 억지로 웃는 얼굴로 나타나는 거죠. 경계 없는 말버릇이 자존감을 무너뜨립니다. 말은 습관이고 습관은 곧 당신의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이 부탁할 때마다 네 해드릴게요. 괜찮아요. 전 그냥 이게 익숙해서요. 전 별로 상관없어요. 이렇게 자꾸 자신을 뒤로 미루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당신의 뇌는 이런 식으로 기억합니다. 나는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우선해야 인정받는다. 이게 쌓이고 쌓이면 자존감은 단단해지지 못하고 늘 사람들 틈에서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절을 못하는 이유는 미움받을까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미움받을까봐입니다. 괜히 싫은 사람 될까봐. 다음에 나한테 안 도와주면 어쩌지? 그 사람 기분 상할까봐. 하지만 여기엔 중요한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거절은 관계를 깨는 행위가 아니라 관계를 명확히 하는 행위입니다. 당신이 정중하게 이번엔 힘들 것 같아요. 미안해요. 제 일이 먼저라서요.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을 듣고 화내는 사람이라면 애초에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생각이 없던 사람입니다. 나를 지키는 말버릇 이렇게 바꿔보세요. 괜찮아요. 지금은 어려워요. 제가 다 할게요. 이건 저 혼자 하기엔 벅차요. 죄송해요. 감사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별거 아니에요. 저도 신경 많이 쓴 거예요. 이런 말은 자신의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드러내되 차분하고 단단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말투는 다정할 수 있어도 내용은 단호해야 사람들이 당신을 쉽게 넘보지 않습니다. 말에는 분위기가 실리고 분위기에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상대의 말보다 그 말 뒤에 흐르는 분위기를 더 민감하게 느낍니다. 예를 들어 똑같이 지금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해도 말끝이 흐려지거나 눈치를 보면
상대는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차분하고 또렷하게 말하면 상대는 자연스럽게 그 선을 존중합니다. 말의 길이가 아니라 그 말 뒤에 담긴 당신의 확신이 상대의 태도를 결정합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너무 자기중심적인 사람처럼 보일까 봐요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서 타인을 존중하는 관계가 정말 건강할 수 있을까요? 경계는 이기심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유지해야 상대도 나를 존중할 수 있고 나 역시 억울함이나 분노 없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의 관계 기술. 그들은 다음과 같은 말습관을 갖고 있습니다. 부탁을 받았을 때 생각해보고 말씀드릴게요 라고 여유를 둡니다. 피곤한 날엔 오늘은 제 컨디션을 우선하고 싶어요 라고 말합니다. 논쟁 중에도 그건 당신 의견이고 저는 다르게 봐요 라고 표현합니다. 말없이 넘기는 대신 그 말은 좀 상처였어요 라고 솔직하게 말합니다. 이건 누군가를 공격하려는 말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보호하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없이 당신 안으로 들어옵니다. 무례한 질문, 지나친 간섭, 함부로 던지는 충고들. 그럴 때 필요한 건 상대를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선을 정확히 알려주는 일입니다. 그건 제 사적인 부분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네요. 그건 제가 알아서 정할 부분이라 걱정은 감사하지만 괜찮아요. 이런 말은 결코 무례한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더욱 품위 있게 대할 수 있는 법입니다. 말로 지켜야 할 건 체면이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하면 나만 이상해질까봐 그냥 참는 게 나을까봐 하며 마음속 말을 삼킵니다. 하지만 참을수록 쌓이는 건 체면이 아니라 억울함, 분노, 자기 무시입니다. 그건 결국 내가 나를 방치하는 말버릇이 되고 자존감은 그 틈에서 조금씩 무너집니다. 말은 나를 지키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충분히 스스로를 지킬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하루에 한 번 하고 싶은 말을 마음속에서라도 명확히 말해보세요. 입 밖으로 못 꺼내더라도 내가 나를 위해 뭐라고 말하고 싶었는지를 정확히 알아차리는 것부터 시작입니다. 평가를 내려놓을 때 진짜 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누가 날 어떻게 보는지가 아니라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가 내 삶을 결정합니다. 보여지는 나에만 집중하면 살아있는 나는 사라집니다. 아침에 일어나 거울 앞에 서서 먼저 확인하는 건 뭘까요? 피곤한 얼굴보다도 오늘 괜찮아 보일까라는 불안. 이 옷은 남들이 보기엔 어때 보일까라는 계산. 길을 걸을 때도 말을 할 때도 SNS에 글 하나 올릴 때조차 머릿속엔 늘 이 생각이 맴돕니다. 이게 괜찮아 보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질문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관심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타인의 평가를 빌려 나를 정의하는 습관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은 자존감을 아주 조용히 그러나 깊게 갉아먹습니다. 평가에 민감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엔 둔감해지기 쉽습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타인의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누군가 내 말에 반응이 없으면 내가 이상한 말 했나? 분위기 망친 건가? 하고 스스로를 되짚죠. 하지만 반대로 자기 마음이 지금 어떤지, 뭘 원하는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타인의 시선에 너무 몰입하면 나 자신의 감정은 흐려지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마음을 추측하느라 정작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못하는 거죠. 사람들의 평가는 다 제각각입니다. 한 사람이 당신에게 너 되게 괜찮아 보여 라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이 넌 뭔가 좀 별로야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둘 중 누가 맞을까요? 사실 둘 다 그 사람 기준에서만 맞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조용함을 차분하다고 하고 다른 누군가는 그걸 지루하다고 느낍니다. 누군가는 당신의 신중함을 성숙이라 하고 또 누군가는 답답하다고 말하죠. 그들의 평가는 그들의 관점일 뿐 당신의 진짜 모습은 아닙니다. 그걸 깨닫기 전까진 당신은 계속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맞춰 끊임없이 자신을 수정하게 됩니다. 나를 증명하려 애쓰는 삶은 결국 공허합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일 해봤어.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줄게. 이런 말들을 자주 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 안에는 어딘가 허전한 기색이 숨어 있습니다.
자기 존재를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 사람은 결과나 칭찬으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을 떠올려 보면 그 사람의 성과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투, 표정, 태도 같은 결과 이전의 존재감 때문이지 않나요? 즉, 사람을 빛나게 하는 건 증명된 능력이 아니라 편안한 존재감입니다. 타인의 평가에서 자유로워지려면 의미를 바꿔야 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사건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에 붙이는 나의 해석이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 회의 중 내 아이디어가 무시당했다면 이걸 내가 부족해서 그런가 라고 해석하면 자존감은 무너지고 오늘은 그 사람이 내 말을 잘 못 들었을 수도 있어. 이런 반응도 있을 수 있지 라고 해석하면 마음은 금방 회복됩니다. 즉, 평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건 사람들이 뭐라 하느냐보다 내가 그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평가보다 나의 태도에 집중하는 연습 하나씩 바꿔볼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상처받았을 때 저 사람이 왜 그랬을까? 대신 그 말에 내가 왜 아팠을까? 라고 묻기. SNS에서 비교될 때 나도 저 정도는 해야 하는데 대신 나는 어떤 삶이 내게 편안한가? 라고 되묻기. 실수했을 때 사람들이 날 어떻게 볼까 대신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선택을 했는가 돌아보기. 이 질문들 속에서 당신의 시선은 조금씩 타인 중심에서 나 중심으로 옮겨가기 시작합니다. 진짜 자존감은 묵묵함에서 드러납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많이 드러내지 않습니다. 뭔가를 잘했다고 자랑하지 않고 굳이 해명하거나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고 있고 잘 안 풀려도 그게 나의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말도 행동도 불필요하게 과하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깊은 존재감으로 다가옵니다. 나를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은 이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살아왔고 버텨왔고 지금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 자체로 누군가에게 보여줄 필요도 기준을 충족시킬 이유도 없습니다. 가장 단단한 사람은 자신이 뭘 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되어도 나는 나를 지킨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평가에도 휘둘리지 않고 삶의 어떤 순간에서도 자기만의 호흡을 지켜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오늘 누군가의 반응이나 시선 때문에 불편했던 순간이 있었다면 그때의 감정을 나 중심으로 다시 해석해 보세요. 저 말에 내가 왜 흔들렸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입니다. 자존감은 특별한 사건보다 평범한 루틴에서 다시 살아납니다. 자존감은 어느 날 갑자기 치솟는 게 아니라 매일의 습관 속에서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무너졌다고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마음이 무너졌다고 느끼는 순간엔 대개 어떤 극적인 해답을 원하게 됩니다. 이걸 하면 내가 확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어떤 책을 읽으면 바로 달라지지 않을까? 누가 나를 단번에 인정해주면. 하지만 자존감이 진짜 회복되는 방식은 그런 거창한 사건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자존감은 매일 반복하는 작은 나와의 약속 속에서 되살아납니다. 회복의 시작은 의식적인 작은 선택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자존감을 자기 효능감의 총합이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내 삶을 잘 다룰 수 있다는 믿음이 자존감의 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 자존감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거창한 성취가 아니라 작고 구체적인 행동 하나입니다. 아침에 눈 떴을 때 침대에서 5분 이내에 일어나기, 휴대폰보다 먼저 얼굴 씻고 물 한 잔 마시기, 외출하지 않더라도 옷을 갈아입고 하루 시작하기, 하루 한 끼는 스스로 챙겨 먹기. 이런 단순한 루틴이 나는 내 삶을 스스로 다룰 수 있다는 내면의 감각을 살려냅니다. 자존감을 회복하는 3단계 루틴. 감정 체크하기. 마음 상태를 부정하지 않기. 오늘은 불안하다. 오늘은 힘이 없다. 오늘은 좀 기대된다. 이런 감정을 하루에 한 번 정확하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것이 자존감 회복의 출발점입니다. 작은 과업 완수하기. 작심삼일을 허용하는 습관. 오늘 하루 할 일을 너무 많이 정하지 마세요. 딱 일, 2가지. 쓰레기 버리기. 세탁기 돌리기. 오늘 하루 핸드폰 2시간 이내로 사용하기. 이 작은 과업이 완수될 때마다 당신 뇌는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기억을 쌓기 시작합니다. 자기 인정 연습. 거울 앞에서 하루 한 문장 말하기. 밤이 되면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해보세요. 오늘은 나름 잘했어. 지금 많이 지쳐있지만 그래도 포기 안 했어. 이만하면 충분해. 그 말이 처음엔 어색해도 7일, 14일, 한 달, 마음의 언어로 익숙해지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효능감이 자존감의 근육을 키웁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내가 뭔가를 시도하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그 믿음은 크고 특별한 도전보다 일상의 작은 성공 경험에서 자라납니다. 오늘도 일어나서 씻었다. 오늘 약속 지켰다. 오늘 화낼 상황에서 참았다. 오늘은 의도적으로 한 번 더 웃었다. 이런 자잘한 성공이 누적될수록 당신 안에는 나를 믿어도 괜찮다는 내적 신뢰가 형성됩니다. 이 신뢰가 바로 자존감의 줄기입니다. 루틴은 감정보다 먼저 움직입니다.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많이 받지만 놀랍게도 행동이 감정을 바꾸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무기력할수록 몸을 움직여야 하고 불안할수록 루틴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행동은 감정을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분이 나아지면 시작하자는 생각은 거의 대부분 시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일단 시작하자는 태도는 어느 순간 기분마저 뒤따르게 만듭니다. 나를 다시 세우는 생활, 루틴,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나만의 하루 시작, 문장 만들기. 오늘 하루도 나를 존중하며 시작한다. 나를 억지로 끌고 가지 않는다. 작은 걸 해내도 괜찮다고 말해주자. 자기와의 약속 한 줄씩 써보기. 나는 오늘 과식을 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실수해도 나를 미워하지 않는다. 나는 오늘 최소한 한 번은 웃는다. 잘한 일 1가지만 기록하기. 빨래 개기 성공. 핸드폰 보는 시간 줄임. 억지로 사람 만나지 않고 쉼. 이런 루틴들은 사소하지만 당신을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자존감 회복은 타인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켜내는 행동에서 일어납니다. 사람들은 자꾸 묻습니다. 자존감이 떨어졌을 땐 어떻게 해야 해요? 어떤 말을 들어야 괜찮아질까요? 하지만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행동을 시작하면 그 자체로 자존감은 다시 살아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나를 챙긴 하루, 그 하루가 쌓이면 어느 날 문득 나는 내가 좋아라는 감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건 감정이라기보단 삶을 대하는 태도에서 생긴 경험 기반의 확신입니다. 오늘의 작은 실천 미션, 오늘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일 하나를 정하고 그것을 실천한 후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이 작은 걸 지켜낸 내가 꽤 괜찮다. 이 말 한 줄이 오늘 당신 자존감의 뿌리가 됩니다. 흔들리는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기 위한 단 하나의 기준. 내면의 중심이 있는 사람은 상황이 변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국 자존감은 나를 믿는 힘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마음, 실수 후에 자책하는 습관, 비교에 휘청이는 감정,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불안감, 그리고 그 모든 것 위에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그런데 자존감이란 건 그저 나를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 있어도 스스로를 무너뜨리지 않겠다는 태도입니다. 그 마음이 외부의 평가나 환경, 실패 앞에서도 나를 지키는 중심이 되어줍니다. 외부 상황은 늘 바뀝니다. 그래서 더더욱 내 안에 기준이 필요합니다. 계절이 변하고 사람들이 바뀌고 내 역할이 달라지고 세상은 시시각각 변합니다. 그 모든 변화 앞에서 나는 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변하지 않는 내면의 축이 필요합니다. 그 축은 어디서 오느냐고요? 바로 내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평가에서 옵니다. 남이 뭐라 하든 내가 나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이 선택은 내 기준 안에서 정직했다. 남들이 뭐라 해도 나는 내가 왜 그랬는지 알고 있다. 누가 몰라줘도 나는 나를 알아준다. 삶이 흐트러질 때 나를 세우는 사람들의 공통점, 흔들리는 시기를 겪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중심을 지키는 사람은 몇 가지 뚜렷한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감정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슬퍼도 괜찮고, 무기력해도 괜찮고, 불안해도 괜찮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에 쫓기지 않고 감정을 관찰하는 법을 익힙니다. 둘째, 행동을 미루지 않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기분이 나빠도 나를 위한 일을 이어갑니다.
그 작은 일관성이 삶 전체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죠. 셋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정합니다. 남들 다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이 방향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라는 이유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속도가 느려도 오히려 더 멀리 갑니다. 내가 나를 안다는 단순하지만 강력한 감각. 누군가 당신을 오해할 수도 있고 당신의 가치를 몰라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 필요한 건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단 하나의 감각입니다. 이 감각이 있는 사람은 잘 보이려 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굳이 변명하지 않아도 진중합니다. 그게 자존감의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자존감은 내가 선택한 길을 믿는 힘이기도 합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틀어졌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이 맞는지 모르겠고 어디로 가야 할지 갈피가 안 잡힐 때, 그럴 때 필요한 건 정답을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는 선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태도입니다. 자존감은 실패를 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실패 앞에서도 스스로를 지켜주는 힘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지금 이 선택이 당신의 기준에서 납득된다면 그건 이미 충분한 가치가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매일 나를 다시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하루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눈을 뜨고 무언가를 선택하고 하루를 살아내고 또 하루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순간마다 우리는 작게 묻고 작게 답합니다. 나는 괜찮은가? 오늘의 나를 사랑할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존중했는가? 그 질문에 조금씩 더 단단하게, 그래, 나쁘지 않았어. 이 정도면 잘 살아낸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자존감이라는 단어가 삶 속에서 진짜 살아있는 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존감 이후의 삶을 위하여. 자존감은 도착지가 아닙니다. 그건 삶을 견디는 체력이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방법이고 내 안에서 숨쉬는 태도입니다. 높은 자존감은 누군가를 지배하거나 세상 위에 군림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저 나 자신으로서 차분히 진심으로 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힘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위해 기억에 남으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당신을 기억하고 당신이 당신을 다정하게 대해준다면 그걸로 이미 충분하니까요. 오늘의 마지막 실천 미션. 오늘 하루의 마지막 1분.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나는 이제 나를 믿기로 했다.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나는 내 안의 기준으로 살아가겠다. 이 말이 당신 삶의 축이 되길 바랍니다.